이 작품은 이제 10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고전시가고요. 우리가 늘 쌤이 고전시가는 얘가 어느 갈래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 갈래는 가사라는 갈래예요. 가사는 교술시가 갈래로서 한 행이 사음보의 음보를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의 글자 수의 반복이 있는 갈래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가사다라는 거. 자, 근데 친구들이 이미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농자가 농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농사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 양반의 입장에서 농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을 거는 방식을 통해 시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1학년 시험지에 나오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천천히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가는 저 노농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늙은 농민아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불렀네요. 우리 부르는 말을 무슨 법? 도노법. 도노법은 영탄법. 네, 여러분, 불렀죠. 늙은 농부야 불렀으면은 내 말을 들어주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이 돼 있다는 거고요. 달리 말하면 명시적, 확연하게 드러나는 청자다라는 거예요. 저기 가는 저 늙은 농부야 라고 불렀으니까 이게 바로 말 건네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거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 이내 농가 살펴듣소 라고 해서 이 농사 노래를 살펴서 들어라. 여러분들 이게 뭐뭐 하소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거 명령이라고 잘 생각을 못하는데 명령입니다. 물론 뭐 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형식 자체는 명령형이라는 거죠.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흔치 않은 연세법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연세법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라고 봤더니 나라의 믿는 근본은 백성이다. 여러분, 자,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민본주의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백성이 믿는 근본은 농사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의 근본은 농사이니 농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자 연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 농자, 천하, 지, 대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당대의 시대상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 농사 중시 여겨요? 중요시 않게 여겨요? 지금은 중시 여겨? 중요하지 않게 여겨? 농사를? 현대시대는 그닥 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 당시엔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크고도 적은 사업 천하대본 이뿐이라. 자, 한마디로 여러분 농사가 바로 이 천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야. 반니랑의 좋은 시간 읽어 묵힐자리 살펴 농사준비 이 모춘의 때 지키기가 급선무라. 모춘은요 늦은 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늦은 봄에 농사 때를 지키는 게 급선무다라는 건 매우 급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농부는 지금 때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량이 조금 됐고요. 이제 좀 뒷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잘 따라가 볼게요. 자, 문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와 어떠하고. 자, 여러분 나라의 조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조세가 뭐야? 세금 부과에 대한 거죠. 우리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세금 부과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몇 가지 있죠. 가혹한 세금 부과로 인해 농민이 힘들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즉 우리나라의 조세를 하은주와 어떠한고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조세와 하은주 나라의 조세를 비교해보면 어떠한가 이런 말이야. 근데 하은주 나라는요 여러분 중국의
고대 왕조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완전 초반이야. 막 진나라, 한나라 나오기 전의 나라들이에요. 되게 옛날 나라들이고요. 비교했을 때 공법, 조법, 조세제는 하은 때에 끼친 법이고 주나라, 철법은 11지세 그 아니가. 여러분 11지세는 10분의 1이란 뜻인 거야. 이 지가 어조사 지자거든요. 이게 뭐뭐의란 뜻이야. 그래서 10분의 1 이런 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11지세는 10분의 1의 세금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가볍게 부과하면 이웃까지 좋을시고, 한마디로 우리가 세금을 가볍게 부과하면 이웃이 모두 다 좋을 일인데 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중국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금을 좀 가볍게 매기면 백성들이 모두 다 좋을 텐데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어찌하여 권세부려 세금의 고하, 높고 낮음을 못 정하니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권세를 부려서 세금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이 좀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게 된 거죠.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렴은 어이할 거죠. 여러분 가렴 이게 뭐야? 가렴주구라는 말 들어봤죠? 즉 지금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렴은 어이할고도 뭐 진짜로 물어본다기보다는 진짜 어떡하냐 이런 말이니까 서리법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쌈 허탕 오늘이라 봄엔 새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어마다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울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봄에는 일단 실을 세금으로 먼저 내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여름에 곡식을 따서 또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절마다 내면 힘들어 안 힘들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중어마다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울까. 한마디로 백성들은 세금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니 두려울까? 이것도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우 두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는 아 뭐야? 영탄법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감정이 강하게 표출되는 거죠. 안타까움 이런 거죠. 자, 그럼 농부들아 불렀네요. 부르는 거 무슨 법? 도노법. 그쵸? 자,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인해 중세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마오. 한마디로 농사 때를 놓쳐서 제대로 농사를 못 지으면 이 무거운 세금을 어찌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놓치지 말고 세금 잘 걷자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잘 준비하자는 말이죠. 번거롭다고 사양마오. 자, 여기서도 조금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 핀 저 악초를, 자, 여러분, 악초는 악한 풀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악한 풀 자체가 아니라 간신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간신. 근데 여기서는 간신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혹한 정치 자체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이고, 뭐 오랑캐도 뒤에 한번 나오고요. 도적대도 뒤에 한번 나와요. 그쵸? 도적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거야. 이 악초는 악한 풀인데 그냥 말 그대로 풀이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존재가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자. 여러분, 악초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저 뿌리를 다 제거를 해버리자라는 거죠. 제거를 못하면 어이하리 송인 알묘는 이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 송인 알묘는 이제 뭐 성한 싹까지 다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의 가정이라. 자, 여러분 이 말하는 가정이 바로 가혹한 정치예요. 그래서 상한 새싹은 물론이고 뿌린 씨, 자라는 씨 모든 거에 이렇게 가혹한 정치가 가득하다라는 거는 그냥 지금 윗사람들이 모두 백성을 수탈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또 연상할 수 있는 한자성어가 가정맹허호라는 말이 있어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 바로 가혹한 정치인 거죠. 금년에 못다 하면 명년 제초 누가 알고. 그쵸? 올해 다 못하면 제초 풀을 제거하는 거 누가 하겠냐. 새싹이 나와도 안 여문이 악초의 탓이 아니란 거. 악초 누구다? 그냥 풀이 아니라 간신, 도적대, 뭐 오랑캐 모두 다 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풀을 다 뽑아버리지 않으면 매년 반복될 거다라는 거죠.
자, 묘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면, 자,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요. 묘논에 있는 가라지 풀이 간신과 어떠한고 이런 거예요. 그쵸? 가라지 풀은 간신과 어떠한고, 즉 비교해보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가라지라는 존재가 간신과도 같고 조밭에 있는 쭉정이는 뭐와도 같다? 오랑캐와도 같다. 우리 아까 쌤이 악초 정리해줄 때 다 정리했던 거죠. 쭉정이는 오랑캐와 어떠한고 이꼴 비교해보면 같다. 이런 말인 거예요. 풍우 뒤에 저 황충은 도적대처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황충 역시 도적대와 마찬가지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황충은 진짜 뭐 벌레 충자인데 이게 이제 메뚜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적대랑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죠.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공고하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빼어나게 저 큰 벼가 있어요. 근데 걔는 군자 같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좋은 걸로 묘사가 되고 있죠. 즉 그렇게 부정적인 풀 사이에 번듯한 벼가 하나 있는 거야. 그쵸? 자,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기를 쏘가. 즉 우리가 아니면 그 벼를 누가 기르겠는가. 농부들이 포기하지 않고 길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하작구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작구나.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농사일을 열심히 하라고 청유형으로 지금 거듭거듭 권유하는 거죠. 세금도 내려니와 현임 보필 않을 손가. 즉 우리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세금도 내고요. 아까 우리 저 벼를 군자에 비유했잖아. 한마디로 우리가 저런 군자도 보필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인을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자, 여러분 소인은 누구겠어? 아까 말했던 온갖 부정적인 세력들이죠. 걔네들은 쫓아내고 우리가 저 큰 벼 같은 군자는 잘 키워서 등용, 과거에 등용시켜서 왕실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악초 제거, 좋은 벼 재배, 전가의 근무로다. 그쵸? 악초는 뽑아서 없애고요. 좋은 벼 재배는 우리가 해야 하니 그게 다 농가의 일이다 라는 거죠. 급한 일이라는 거죠. 아, 또 나왔네. 영탄법이죠.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꾸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농부를 불러서 뭘 하라고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농사는 뭘로도 비유돼요? 지금 정치하고도 비유가 되는 거죠. 왜? 아까 우리 여기서 봐야 되죠.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이 농사일과 지금 정치의 일을 여기서 유사하게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농민에게 농사를 열심히 짓자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거기서 다가 아니라 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거를 정치에 비유해서 우리가 나쁜 싹들을 걸러내고 좋은 싹을 키우는 농사처럼 나쁜 관리들을 몰아내고 좋은 관리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돌아가서 몇 가지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가사 중에서도 권농 가사예요. 즉 농사를 권하는 가사다라는 거죠. 또한 현실에 이런 나쁜 관리가 있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현실 비판 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를 좀 정해보자면 가혹한 정치, 가렴주구의 상황을 비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 건네는 말투를 가장 잘 보면 좋겠고 다양한 비유적 표현, 그쵸? 서리적 표현 이런 것들 잘 체크하면 좋겠죠. 됐나요? 오케이.